네, 뉴스핌 정치 인터뷰. 오늘은 제가 부산 기장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앞에 지금 이렇게 고리 원전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에 진심인 여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네. 야, 의원님, 네. 이름이 네 글자신데 혹시 네. 네, 이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은. 제가 200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추석 때 그때 이제 제가 양씨 집안 자손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쪽인 이씨 집안 자손이기도 하니까 성을 양씨와 이씨 같이 쓰는 게 어떻겠냐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 다 흔쾌히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양이원영으로 썼어요. 그래서 20년이 넘은 거예요. 제 이름.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네. 드리면 의원님 굉장히 이제 환경운동에 정말 진심이신 지금 외길을 지금 몇 년째 걷고 계신 거죠? 환경운동에? 저는 환경운동 쪽을 해야겠다. 원래는 제가 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 학부조교 하다가 이제 이쪽 환경 파괴 현장을 다니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활동가가 필요한 시대다 지금은 학자보다는 라고 그 당시 생각해서 대학교 4학년 때니까 94년이죠. 94년 그때 여름이었나? 그때부터 마음 먹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환경운동이라 할 거 굉장히 생소한 그런 시기였겠어요. 뭐 환경에 대한 캠페인들은 있었지만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학생운동 하듯이 하는 사람은 없었죠. 거의. 그래서 그걸 초창기에 좀 개척자처럼 했던 거죠. 김영삼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가 1996년인가 7년인가 6년인가 막 95년인가 그랬던 때인데 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열었을 때 그 무드리조트라고 덕유산을 한쪽을 깎아가지고 스키장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또 이제 반대 운동을 학생들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이다 그러면서 그때 개막식 현장을 몸에 이제 현수막을 두르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걸 펼치다가 끌려 나왔죠. 대통령이 이제 개막 연설을 할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부연이 실린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신문에 다 실렸어요. 그 사진들이. 그래서 홍보 효과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환경에 진심인 여자.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이제 원전이 고리 원전인데요. 좀 고리 원전이랑도 좀 인연이 남다르시다고. 그렇죠. 고리 원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기 때문에 저 고리 원전 특히나 1호기는 사고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한 거나 이런 걸 보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온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근처의 주민들이 그 초기에 거기 계셨던 분들이 아마 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통을 받으셨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소송 중이고 그리고 그 건으로 건강 영양조사 같은 걸 할 때도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보다 높게 나온 게 인정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1심에서 갑상선암 관련한 영향이 있다는 거에 한번 승소하기도 했죠. 1심이긴 하지만 그게 여기 이 근처에는 균돈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균돈의 가족에 대한 얘기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저 고리 1호기가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최초 원전인데 그 원전이 폐쇄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수면 연장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는 거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폐쇄시킨 원전이고 그 옆에 있는 고리 2호기가 이번에 수면 연장을 하려고 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의원님 보시기에 수명 연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수명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좀 뭐라고 보세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그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소장이 그랬거든요. 전 직원들한테 대기해라 했는데 99% 직원이 10km 바깥으로 도망갔대. 근데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방사성 물질이 투과되지 않는 그리고 지진에 아주 단단하게 견딜 수 있고 먹는 것과 숙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 면진동이란 건물이 그러면서 원전을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그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쪽으로 대피하지 않고 10km 바깥으로 도망간 거지. 그만큼 좀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원전이 그런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원전들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그 원전들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같은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있을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요. 그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거든요. 그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에 원전은 한 기만 사고가 났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같은 부지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네.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때도 하나만 나오는 거하고 3개, 4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는 평가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걸 확인하도록 했어요. 네. 근데 구리 2호기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수명 그렇죠. 연장을 한다는 건 네. 지금 시기에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현재의 최신 기술 기준과 운전 경험을 반영해서 평가하고 그만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이제 국회에서 계속 질의를 할 때 답이 시원찮았죠. 제대로 된 그 기준 마련을 했는지. 사실은 네. 처음에는 자료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할까? 그래서 오늘 공청회 가서 한번 보려고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친원전 정책을 쓰고 있다고들 많이 평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좀 뭐라고 보세요? 전 이번 이태원 참사를 봐서도 좀 예견된 정말 불행인데, 그러니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전 이런 국정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전을 다 챙겨도 사각지대인 빈 공간들이 생겨요. 근데 관료들에게 이 일을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중시하는 건 관료적 사고고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게 저는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원전은 사고 안 난다, 안전하다 이걸 너무나 굳게 신념처럼 신화처럼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진 기술이 100% 완벽한 게 어딨어요. 그렇죠. 이론이 완벽하더라도 그걸 설계도로 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설계가 완벽하더라도 그걸 시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완벽하더라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예상치 못하는 어떤 재난이 와서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해는 수심이 깊지가 않아서 아무리 해일이 일어나도 10m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태풍 왔을 때 몇 미터 올라온지 아시죠? 네. 17m야. 나 아직도 그게 기억이 안 되니까 월성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인가 하는데 고려원전이나 이쪽이 전부 다 10m 이상 올라갈 리가 없다는 거야, 파도가. 근데 그 몇 년 만에 17m가 돼버렸잖아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에서의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원전은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거는 너무 오만한 거죠. 무지하고는 일단 전문가일수록 더 그런 오만함에 빠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난다. 지금 오늘 공청회를 오셨는데 혹시 오늘 공청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가 있을까요? 고리원전 2호기의 이제 환경영향 평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시민들에게 자료를 열람하고 그 의견을 듣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자료 공개에서부터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리원전 2호기가 1983년, 다시 말하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일어나기 전에 지어진 원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40년의 노후화를 다 견디고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그 안전 기준을 반영한 형태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 평가가 제대로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원전이 동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을 거니까 그럼 동시다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얘기는 공청회에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청회라고 하면서 아무리 외부인이지만
패널들이 계신가요? 이제 보시면서 주민들끼리도 좀 의견이 굉장히 좀 대립이 있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좀 뭐라고 보세요? 원전이라는 위험한 시설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한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원전을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안전 문제가 다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안전 기준을 높여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한쪽은 그러니 차라리 이걸 없애자 이런 쪽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입장이 다른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도 다른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전 주변에도 주민들이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살고 싶은데 원전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와서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의견 제출되는 것도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원전 제국주의라는 그런 용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한계 그것이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로운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좀 천성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더구나 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회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면서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정보가 접근되고 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세계적인 조류고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많은 원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나 그런 구조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도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희원 의원이랑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